저는 에투리에 1977년에 통신 부분에 그 입사 1기생으로 들어온 연구원이었고요. 에투리에서 40년간 근무를 하고 유선통신에서부터 이동통신에까지 통신 부분에서 연구를 해온 은퇴과학자 한기철입니다. 40여 년을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통신 관련 기술과 산업이 성장해 왔던 시기고, 그 성장의 근거를 만들고 그 기초적인 연구를 했던 그 프로젝트에 내가 모두 관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통신 산업을 이끌어갔고, 그다음에 우리를 통신 강국으로 만든 거에 원천이 되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76년에 에투리에 들어왔더니 벨기움의 BTM이라는 회사에 가서 한국에서 수입해 오려고 하는 전자교환기의 기술을 배우고 빨리 습득해서 이 교환기를 한국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전파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그 통신 연구에서 얼마나 기초가 되는 일이었는지를 그때는 잘 모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70년대 초반만 해도 전화 회선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다이얼로 돼 있는 자석식 전화기가 있었지만 지방만 내려가도 공전식 전화라고 해서 미국의 스트로자라고 그러는 기계와 독일의 시멘스에서 만든 EMD라고 그러는 자석식 교환기를 가지고 통신을 연결하고 있었는데, 교환수가 나오면은 이거 이장님 집에 좀 바꿔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전화를 꼽아줘. 가격도 비싸고 공급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화를 신청을 해도 2년씩 기다려야 전화를 놔주거나, 백색 전화라 해서 그때 전화번호 하나의 값이 조그만 아파트 한 채의 가격에 해당될 정도로 전화 공급이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자식 교환기를 좀 도입을 해 와야 되겠다고 해서 벨기움에 있는 BMT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M10CL이라는 전자교환기를 수입을 해 오게 됐고, 이어서 미국의 AT&T의 넘버 1A라는 교환기를 또 수입을 해 오게 되는데, 전화통신망이 무엇이냐라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그때 이해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우리가 만든 교환기로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오던 차에 이 건물에 있었던 연구팀에 합류하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TDX라고 하는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하는 팀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스템을 설계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연구원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시험하고 상용된 서비스로 기술 이전하고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품질 전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TDX 개발에 참여를 해서 선해전 전화국과 유성의 전화국에 우리가 만든 교환기 2대를 설치해 놓고 매일같이 시험을 해서 오늘은 동작을 잘 하나 전화도 걸어보고 온 신경을 그 전화국에 두면서 연구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성공해 가지고 TDX1이라고 하는 농어촌용 사이즈에 맞는 작은 전자교환기를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됐고, TDX10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쓸 수 있는 10만 회선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전자교환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제품을 가지고 한국통신이 전화기를 사용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TDX10에 참여한 인력이 한 200명 정도가 돼서 온 힘을 다해서 참여했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 기능은 아주 탁월한데 단체로 하는 프로젝트는 잘 못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잘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 평가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짐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도 100여 명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충분한 능력과 노하우를 갖게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TDX가 개발이 다 완료가 되고 94년이 돼가지고 각 개인한테 유선 전화가 하나씩 공급이 되던 세상이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동 전화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기의 이동 전화는 카폰이라고 해서 자동차용 무선 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작아져서 폰 안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로 작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것이 갖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모토로라에서 공급한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 전화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핸드폰 하나가 200만 원이 넘고 가입하는 비용도 100만 원, 200만 원씩 내야 되고 아마 신청해도 2년이나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통화 품질도 굉장히 안 좋아서 금방 끊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본론만 먼저 얘기할게 할 정도로 이동 전화는 잘 끊어지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품질이 안 좋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방식의 이동 전화가 공급돼야 되겠다는 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애트리가 생각해낸 것이 미국의 퀄컴이 가지고 있는 CDMA 방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동 연구로 채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CDMA는 미국 내에 누구도 상용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제조업체가 없었고요.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준 한국이란 나라의 애트리라는 정부 연구소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면 상용화가 가능해 하고 어필을 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도록 했고요. 퀄컴한테 우리가 연구원들을 보내서 배워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TDX를 만들어온 그 시스템 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이동통신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뒤에 유선전화 구간에서의 교환 장치를 TDX를 쓸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는 손쉽게 통신 인프라 시스템 전체를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퀄컴보다도 더 먼저 2004년에 우리 실험실에서 CDMA 방식의 전화 교환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때 마침 미국의 퀄컴사의 부사장이 회의 때문에 이제 애트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전화 걸어보라고 제가 시켰더니 이 친구가 자기 비서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화 소리 잘 들려? 비서한테 물어보더니 뒤로 돌아서 나한테 닥터 한 축하합니다. 그러고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서 야 이제 성공했다. 이제는 이거를 기술 이전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우리 제조업체들 LG, 삼성, 현대, 전자 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당신들도 해봐라. 전화 잘 되지 않냐.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과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줄게. 이걸 업체가 다시 한번 원하는 모델로 상품화 시켜가지고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게 96년도가 됩니다. 초기에는 정부에서 배려를 해서 핸드폰의 가격을 통신사업자 측에서 다 지불을 해줬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만 있으면 길에서 그냥 핸드폰을 파는 거예요. 여기 등록하시면 이 핸드폰 바로 드릴게요. 핸드폰을 카드만 있으면 공짜로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정도의 공급 체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CDMA가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니까 세계 최초로 하게 됐으니까 온 세상이 다 관심을 갖고 뉴스에 나오고 인기가 되게 좋아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핸드폰이 대한민국에서만 되는 거예요. CDMA를 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 들고 외국에 나가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핸드폰은 한국에서만 하는 거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순간에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 불편해서 안 되겠다. 온 세계가 통일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IMT 2000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계 표준을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가서 CDMA 하자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기술의 추세가 CDMA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나라들도 오케이 CDMA 방식으로 하는데 퀄컴의 CDMA 방식은 데이터 속도가 늦으니 밴드 폭을 넓혀가지고 와이드 밴드 CDMA로 하자 해서 WCDMA라는 방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하게 되니까 CDMA 경험 있는 사람 나와. 그러니까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서 이런 기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 애트리 입장에서 퀄컴의 기술을 애트리가 도입해 오는 바람에 국내에서 핸드폰 하나 살 때마다 특허료를 퀄컴에 다 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게 애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도 아팠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와이드밴드 CDMA를 할 때는 애트리가 특허 기술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특허료를 지불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허료를 받는 기관을 꼭 만들겠습니다 하고 제가 큰 소리를 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세계 표준에다 한국 특허가 들어간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상품화돼서 물건이 팔릴 준비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특허료를 받으려고 온 나라를 쫓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애플 컴퓨터를 갔습니다. 야, 니네가 우리 기술을 일부 침해했으니 돈을 내시오. 미국의 그 애플이 참 큰 회사예요. 그 웬 조그만 녀석이 와가지고 뭐 기술료 내라 어쩌라 막 골치 아픈 소리 하니까, 원래 기술료는 핸드폰 하나당 뭐 1달러고 타는 숫자만큼 곱하기로 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말까, 전체 묶어가지고 얼마면 될까 얘기해.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300억을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300억을 받아왔어요, 우리 변호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애플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특허료를 냈으니 다른 유럽 회사들, 일본의 핸드폰 제조사 이런 데한테 특허료를 다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이가 특허료를 받은 돈이 IMT2000 3G 연구 개발을 하는데 300억을 들였거든요. 그 300억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특허료를 받은 돈이 우리 연구 개발비를 충당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3G로 표준화되는 바람에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마음 놓고 전화도 걸고 데이터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일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단일 표준을 만드는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3G가 끝나고 나면서 그 다음에 한 고민이 이제 다음엔 뭘 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옛날 핸드폰들이 데이터 속도가 늦어서 데이터 통신에 용량이 작아요. 세상은 언젠가는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영상통신이 자유롭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브로드밴드 와이어레스라는 단어를 적용을 해서 광대역 고속 데이터 통신,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브로드밴드 폰, 인터넷 폰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했죠. 우리가 4G로 가면서 이제 재밌는 게 CDMA의 우리가 선구자 아닙니까? 근데 4G로 갈 때 연구원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게 CDMA 자꾸 해보니까 데이터 속도를 늘리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방식을 OFDM 방식으로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OFDMA라고 하는 그런 통신 방식으로 바꿨어요. 팀 연구원들하고 같이 결정을 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한국이 쓴다니까 그냥 세계가 다 오케이 우리도 따라갈게 하고 그냥 돼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가 한국의 표준을 안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통신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환기 한국에 팔아먹던 나라인데 이제는 거꾸로 한국에 와서 한 수 배워야만 자기들이 따라갈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애트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냥 TDX 교환기 만들었습니다. CDMA 이동통신 만들었습니다. 이 잘난 체하는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통신 서비스를 받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집에 유선전화를 쓰던 시대에서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니게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그 비싼 스마트폰을 전부 가지라고 국민들한테 줬고, 외국에 가보니까 어디서나 전화도 다 되고 데이터 통신도 다 되고 다 가능해진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한국이 앞서가는 기술 리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통신 강국으로서의 삼성이 세계 최고로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5G까지 했는데 5G는 데이터 속도만 좀 빠를 뿐이지 세상이 변한 부분이 별로 느껴지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통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 기술을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어쩌면 미래 기술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전 많이 해봐요. 소위 그 정보 통신의 세상은 이제 4G, 5G 정도에서 끝난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오는 미래 세상은 정보통신의 소통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 때다. 그런 면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사람들이 통신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통신하고 소통하는 것은 단지 어떤 미디어로서 영상 자료나 음성 자료나 음악이나 텍스트나 이런 것만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들의 감정마저도 전달할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그거의 바탕에는 통신 인프라가 기본으로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세상이 밝아지고요. 할 일이 많아지죠.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 많은 연구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바꿔나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우리 후배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를 할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이런 거 저런 거 답변하고 막 설명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해외 출장도 가고 논문도 발표하고 우리의 결과물도 얘기해주고 다닐 때 내가 정말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고 최고의 기술자라는 그 자부심, 성취감, 자유함은 정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배님들도 앞으로 더 그런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눈 감고 마라톤 달리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눈 떠보니까 내가 제일 1등으로 달리고 있을 때 그 기쁨과 자유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 되겠냐?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추진해서 밀어나갈 때 그랬을 때 진정한 성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파이오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연구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그걸 하면서 그 자유함을 내가 느끼고 성공했을 때의 만족감 이런 걸 느꼈고 저는 그냥 연구자로서 평생을 사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젊은이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너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걸 통해서 성공의 성취를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반드시 그걸 이루고 거기에 오는 만족감 이런 걸만 가져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면 연구자가 되는 거는 정말 훌륭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구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식 중에 일부라도 지금 당장 실천하는 사람이 선구자다. 그거를 늘 평생 동안 생각해 오면서 왔고 애트리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좋은 연구 과제가 나한테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연구 과제를 나서서 남들한테 설득시키고 과제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